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우리 취업의 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송다령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되네요. 네, 연속으로 계속 만나뵙네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자주 뵙게 됐는데. 네. 이제 재정이는 안 노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안 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는 이제 밀어내셨군요. 지정 씨한테 재정아 바빠 보이던데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근데 재정 씨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또 저도 덕분에 이렇게 취업 준비생 분들하고 도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취준생이 알아야 될 시사상식 퀴즈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자, 오,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보미 씨가.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하루치 임금을 휴일 수당으로 더 주는 이것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주당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가 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1번 초과 근무 수당, 2번 주휴 수당, 3번 고용 수당, 4번 연차 수당. 네. 내가 볼 때는 MC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약간 예상만 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뭐 익숙한 단어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주휴수당인 것 같은데. 과연 아닌가요? 그럴까요? 저는 2번 주휴수당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맞나요? 네. 주휴수당? 2번 주휴수당 정답입니다. 오. 요새 이 단어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 정도면. 네네. 네네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치 임금을 휴일 수당으로 더 주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네. 징병 대상자에 대한 병역의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예 면제하는 건가요? 네. 이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상국이 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저는 다 알아요. 저는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출제한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진짜 네. 웬만하면 다 알아서. 왜냐면 또 아시안 게임 이번에 또 우리 또 축구하고 그렇죠. 또 야구가 또 이슈가 많이 네, 됐고. 저희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네, 했었죠. 또. 쉬는 시간 좀 전만 해도 우리가 또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몇 글자로 맞춰야 됩니까? 네 몇 글자, 글자라고 4개일 수도 있고 생각하시죠? 6글자일 수도 있고 네 글자죠. 8개일 수도 있고. 전뭐 보통 네 글자. 네 글자죠. 네. 또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니까요. 네. 다른 단영 학생은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전 대체복무 아닌가? 대체로.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가 요새 좀 화제가 됐었죠. 군 면제된 거 말씀. 네 글자로 네. 그렇죠. 네 글자로. 저도 지금 알 것 같은 게. 병역 면제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는 것 네. 같아요.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와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아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운동선수나 예술가 중 법으로 정한 종목에서 일정한 성과를 증명하는 자 중에서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공익의 복무,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들은 기초 군사교육 4주를 받고 2년 10개월이 지나면 예비군 훈련도 이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완전 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이제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축산 분야 전문 그룹인 하림입니다. 1978년 황등 농장으로 시작해 2001년 하림그룹으로 거듭나면서 국내 육계 시장 및 사료 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했고요. 500여 사육 농가로부터 연간 1억 마리의 육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NS홈 쇼핑과 주원산 오리, 선진, 멕시칸 치킨,
해노션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고요. 치킨 가공식품과 반조리 식품, 신선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림, 닭고기 하면은 또 하림이라고 하죠. 이 하림에 대하면 진짜 광고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기도 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굉장히 어디에나 가면은 네. 하림 닭가슴살이나 냉동 닭가슴살 이런 거 운동 다 좀 하셨나 봐요. 그냥 아무래도 원래는 제가 엄청나게 왜소했어요. 지금도 훨씬 더.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친숙하겠죠? 하림이라는 기업과는 네.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단영 학생은 어떻게 하림이라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식품이어서 네. 저에겐 친숙한 제품이어서 네. 오늘 참 관심이 많이 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되게 꾸기 형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예, 저도 뭐 하림이 워낙 근데 유명하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딴 얘기인데 옛날에 그 닭 사육장, 양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약간 정신병을 보냈어 진짜로. 왜요? 아니 근데 진짜 양계장을 안 들어가봤죠 다. 그 안까지는 양계장을 들어가는데 그 양쪽에 한 5층으로 닭들이 몇천 마리가 나만 쳐다봐. 눈이 몇천 개가 나만 보고 있어. 이게 근데 길이 되게 좁아 또. 닭 눈이 나만 이렇게 몇천 마리가 나만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사람이 끝까지 못 걸어가겠더라니까. 이만한 길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5m 가다가 나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양상국 씨가 누구나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더라고요.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여자 아나운서 분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눈 한 10초간 마주치는 거 봤거든요. 해명하시죠. 해명을 네. 설레었었습니다. 잠시나마 행복했는데. 축산 전문 그룹 하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년간 11만 6,800여 건 정도로 꽤 많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연관어 1위가 이벤트고요. 2위가 밥인데 여기서 이제 밥은 요리다라고 하는 어떤 제품을 내놨더라고요. 약간 닭고기하고 밥하고 이렇게 결합된 상품이고 4위가 이제 체험단인데 요즘에 그 하림이 또 나서고 있는 게 펫푸드. 그러니까 동물들을 위한 그런 음식인데 100일 100견 체험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요거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을 보면요. 뭐 냉동식품이나 간식, 역시 가슴살이 연관어 11위였고요. 프리미엄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친환경 닭고기 세트가 있어요. 좀 더 비싸게 만든. 그래가지고 뭐 유기농 어떤 식재료를 먹여가지고 약간 동물 복지라고 하죠. 좀 넓은 그 사육장에서 뭐 음악 같은 거 좀 틀어놓고 제가 마음껏- 말했던 그런 양계장이 아닌 그렇죠. 양계장이 예. 아닌 넓은 진짜. 그런 제품도 또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샐러드라든지 뭐 마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림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하나인데 연관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림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최근에 그 수시 전형으로 채용이 한번 열렸는데요. 신입 경력직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 파트, 이게 냉동 파트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조나 냉동 쪽으로 기능사 이런 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채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파트의 공무와 그다음에 설비 파트의 공무직. 그러니까 주로 생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회계관리라고 해서 회계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게 우대 전공을 주는 채용이 열렸죠. 그래서 하림이 오늘 방송 때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닭고기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작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제 규모나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공채가 만약에 또 열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구직자들에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 형. 하림에도 지식인이 있다고 카더라. 하더라. 예, 원래 보통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우리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다들 많이들 검색을 하는데 닭만큼은 네이버보다 하림이 낫다고 합니다. 이름도 하림 지식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디 따로 검색하는 데가 있나요? 하림.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림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뭐 치킨이다. 아니면 삼계탕이다. 그러니까 결국 닭이 활용될 수 있는 식자재가 더 보편화되는 게 중요하고 닭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닭이라는 식재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그다음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좀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닭날개를 먹으면 진짜로 뭐 바람을 피나요? 뭐 이런 뭐 재미난 질문서부터 그다음에 닭도 이제 부위별로 저는 닭 부위라고 하면 뭐 가슴살, 뭐 다리, 뭐 육, 뭐 봉, 뭐 날개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닭도 아주 세분화된 그런 육질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값싼 식자재가 아닐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너무 뭐 육류라고 해가지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상국 씨가 얘기했듯이 닭 사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너무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스러움을 갖고 있는 일반 고객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일반 고객들과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할인 직원들도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네, 평균 연봉이 3,471만 원입니다. 지난 8월에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고요. 사원이 2,666만 원, 대리가 3,295만 원, 과장이 3,966만 원, 차장이 6,400만 원입니다. 과장에서 차장 올라갈 때 연봉이 확 뛰더라고요. 왜요? 네, 이 기간을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모르죠, 난. 그러니까 부장은요? 요거보다 더 높겠죠. 약간 TV 드라마 보면 만년 과장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림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제 학생 하림 홀딩스에 입사했던 제 기획 직군의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동원 출신이고 전공이 이제 축산 식품 쪽 전공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친구는 사실 올드루키여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식품 기업에서 기술팀, 그다음에 생산팀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유통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장교 이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메이저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같은 식품 기업으로 이직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올드루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입사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구직자들이 많은데 물론 이 친구들은 관련 업종에 대한 직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응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 정도 경력이 있었으면 거기서 경력을 조금 더 쌓아서 경력으로 이직을 하지 왜 그 1년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들어오냐 결국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제 학생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업이 바뀌거나 직무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명확한 나의 터닝 포인트를 찍어주는 게 면접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삼장법사 아닌 삼장경영 샵 앵그리 비즈니스입니다. 할인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특한 경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세계의 장, 삼장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앵그리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삼장과 에그리 비즈니스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국 씨 앵글이라고 했는데 앵글이 아니고 에글입니다. 에그리. 아, 앵그리? 예. 네. 그 이 생산과 에그리. 가공, 판매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제 국내 최초의 에그리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이 에그리 비즈니스도 농업 관련 산업 중에서 공급, 가공, 유통까지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한민국 최초의 수직 계열화 어떤 사업을 만든 발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림은 그냥 닭을 키워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생산과 유통의 어떤 통합 체계를 통해서 그 유통 마진들을 뺀 것을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싼 값에 공급하고 회사로서도 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외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걸 하나로 통합하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이득이죠. 스피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정 자체를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장 통합 경영 시스템이 해외 벤치마킹 사례로 손꼽히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영 학생은 식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거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또 보관까지 잘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생 중요하죠. 하림이 또 삼장 경영을 하게 된 거는 식품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실제로 그 하림을 닭고기 신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김홍국 회장이 병아리 10마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하림의 자산 규모가 7조 원 규모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거든요. 지금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셀 수도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업이 그 수직 계열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닭고기 산업에 대한 주변 산업들도 굉장히 같이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농장, 그다음에 공장, 그리고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축산물을 그냥 일차적으로 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유통 채널까지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계열사를 보면 이 가축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료인데 사료 전문 기업 천하제일 사료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가축 약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국 썬벳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S 홈쇼핑을 보유하고 있죠. 주 원산올이라는 회사도 확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라는 산업을 좀 주축으로 잡고 거기과 관련되는 파생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장 관리도 직접 한다면 요즘 이슈인 동물 복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아까 뭐 프리미엄 제품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동물 복지를 실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닭들이 넓은 공간에 창살도 없이 자유롭게 지금 방목돼서 길러지고 있고요. 바닥에는 이제 쌀결을 깔아서 굉장히 푹신하게 또 만들어주고 환풍기나 에어컨 온도까지 조절해가지고 닭이 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해진 시간에 또 점등을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실 동물 복지라는 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도축을 하는데 그 살기까지의 과정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동물들 입장에서는 결과로는 이제 끝에 목숨을 잃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도축하는 과정 자체도 좀 최대한 빠르고 고통 없게 할 수 있는 자동화 방식을 도입해서 그래도 동물들이 최대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미국 진출한 삼계탕, 샵 삼계탕의 한류입니다. 우리 보양식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아마 삼계탕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삼계탕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림이 우리 전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삼계탕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계탕의 한류 현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그러니까 한류가 사실은 그 어떤 문화가 어떤 음악이나 뭐 연예인들 그다음에 이렇게 영화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음식을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삼계탕이 미국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55만 달러 규모를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274만 달러니까 지금 반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에 그 거둬들였던 수출보다 훨씬 많은 지금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이 삼계탕 쪽에서는 미국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먹고 거기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먹고 중국인들도 사실 삼계탕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마 그런 동양계인들도 많이 먹겠죠. 근데 사실 1995년에 일본에 처음으로 삼계탕을 수출을 했었어요, 하림이. 근데 이후에 2014년에 미국, 2016년에 중국으로 시장 넓혀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총 12개 국가에 지금 삼계탕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삼계탕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식품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또 이 미국도 사실 치킨 수비라고 해갖고 맛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꽉 우려낸 그런 닭을 우려낸 음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의 입맛을 좀 사로잡기 위한 또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영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음식 중에 세계로 수출하면 성공할 것 같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떡볶이를 생각해봤습니다. 떡볶이. 네, 맵기 조절도 요즘엔 가능하고 매운 떡볶이뿐만 아니라 까르보나라 떡볶이나 짜장 떡볶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즉석 떡볶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맞아요. 또 하림의 도전이 진짜 끝이 없네요. 최근에는 펫푸드 사업에도 진출해서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아까 그 연관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펫푸드를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이 하림 펫푸드 더 리얼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0% 휴먼 그레이드 펫푸드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어요. 휴먼 그레이드는 뭐냐면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의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가면은 영어 모르는 한국인들 처음 오셔가지고 뭐 캔에 팔아서 먹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나중에 게 사료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맛있다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또 요즘엔 반려동물들을 워낙 아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좋은 음식을 또 공급하려는 그런 노력이고요. 이 하림그룹의 식품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동물 복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또 동물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어떤 자체 프레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어워드라든지 뭐 상을 받으면서 일단 진출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펫푸드에서 하림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할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닭이라는 한 가지 아이템으로 사업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 하림의 도전을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림의 도전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홍 쌤? 그러니까 지금 관련 산업으로 더 확장시키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그 하림은 해운사 펜오션을 한 1조 정도 인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곡물 유통 사업 분야로 진출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고 지난해 이제 펜오션의 매출이 한 2조 3천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인수됐던 해가 14년도인데 그때 매출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됐으니까 약 한 40% 정도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닭고기에서 어떤 그런 사업의 노하우를 다른 산업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점 오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두 선생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관련된 학과를 나와야지 되는지 이런 학과의 분포 정도가 어떤 느낌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직을 처음 하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과 관련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만약에 취업 시장이 흘러가면 취업은 상경계나 그다음에 이공계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국민학에다 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관련 산업이 없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제품과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지식과 또 이제 기질 그리고 경험이 중요하죠. 지식은 이제 없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문계 채용이 좀 힘들어지는 이유는 직무 역량에서 이 지식과 경험과 기질이 중요한데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구직이라는 거 완벽한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영업 마케팅으로 입사하는 재학생들 중에도 반도체 아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 B2B 해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반도체 회사 영업사원이 되듯이 하림에서 이제 회계나 재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공모와 관련된 생산 관리는 닭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전공 본연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인문학도들이라고 하면 영업이라는 직군에 많이 도전을 하니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 그 경험이 꼭 닭고기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취업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자,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행복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서은구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한 번에 큰 행복을 맞는 것보다 조그만 행복이라도 여러 번 맞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유 학생 얘기했던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대다수가 그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서두를 이야기하고 하림하고 연결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소확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림이라는 기업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작지만 좋은 행복을 부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퇴근하는 아빠가 사갖고 오는 뭐 치킨 그다음에 우리가 뭐 즐거운 축구 게임, 야구 게임을 즐길 때 같이 즐기는 치킨.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가 오고 가면 조금 더 기업적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킨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치킨이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치킨 언급량이 확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소확행과 잘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끼어들었네. 또 얘기해야지 그럼. 근데 정말 치킨은 이제 나라에 경사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스포츠 맞아요. 할 때 많이 꼭 시키는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가 없네요, 정말. 경사 때 많이들 주고 나가네요. 자, 하림에서 개발했으면 하는 제품이 뭡니까?
저는 닭꼬치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림에 들어가서 닭에 관련된 제품을 봤는데 뭐 닭발이라든지 뭐 닭에 관련된 제품은 다 있었는데 닭꼬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닭꼬치를 소스를 다양하게 해서 뭐 불고기 소스, 닭강정 소스 이렇게 하면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그 일본에 가보면 꼬치구이 집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닭꼬치라고 하면 그냥 부위가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부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부위로 닭꼬치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림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삼계탕이라든가 우리가 닭을 부위별로 먹는다는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소고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분화돼 있고 가격도 다 차등화돼 있는데 닭고기는 그냥 삼계탕, 치킨. 물론 지금도 뭐 닭가슴살 뭐 이렇게 좀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육류 대비 시장이 세분화돼 있지 않고 단유 학생이 얘기한 그런 트렌드가 생기게 되면 닭 시장이 더 세분화되면 하림 입장에서는 더 고가의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접근법은 저는 좋은 접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거북이가 상황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끼가 자만심이 있고 게으른 토끼였기 때문에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토끼가 성실하고 거북이처럼 끈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토끼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거북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커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상황을 잘 만났기 때문이다. 운 좋은 거북이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끈기 뭐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단영 학생이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했던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림이라는 기업이 어찌 보면 한 우물을 좀 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어떤 투자 움직임. 아까 하림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류독감이 가장 하림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시류들이 왔을 때 풍파를 이겨내고 꾸준히 걸어가는 하림의 모습도 좀 거북이하고 연결지어서 태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하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영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하림에 대해서 삼장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돼서 참 기업을 깊게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 구직자들이 이제 9월 중순 요 정도가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서류가 마감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아마 열심히 구직 활동하는 친구들은 2일 밤, 3일 밤 하루에 자소서 5장, 6장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좀 여러분들 버티셔야 되고 곧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올 텐데 명절 전 타이밍에 자소서가 상당히 많이 마감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금 이제 명절 시즌 때 본인을 추스리지 마시고 인적성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로 꾸준히 좀 이번 시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운들 내시고 열심히 구직 활동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하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는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